당신이 만약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사격을 보여주는 한국인 사격 코치를 본다면? 기자가 처음 들은 건 단순한 소문이었어요.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인 코치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며 전 세계적 스타로 키우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 작은 사격장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우진 코치가 단 한마디를 내뱉어요. 사격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를 시험하려는 영국군 저격수가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조용한 코치는 그들의 도발을 어떻게 막아낼까요? 그리고 그의 사격 실력은 정말 전설에 가까운 걸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어요. 기차가 부드럽게 달리며 조용한 진동이 발밑으로 느껴졌어요. 창밖으로는 유럽의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초록과 황금빛으로 펼쳐져 있었죠. 기자 올리버 헤이즈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펼쳐진 노트북을 내려다보았어요.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고 몇 개의 무성의한 낙서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어요. 그는 이번 취재가 기대되지 않았어요. 한국인 사격 코치 김우진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한적한 마을로 가는 길이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 그가 대체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기차가 서서히 멈추며 브레이크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내린 곳은 간신히 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작았어요.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으며 희미한 나무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마을 이름이 적힌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메모에 적힌 대로 사격장은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기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흙길 위로 걸음소리만이 고요한 풍경 속에 울려 퍼졌어요. 길 끝에 다다르자 숲이 살짝 열리며 사격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표적 몇 개와 작은 창고 하나뿐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묘하게 질서가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그를 처음 보았어요. 김우진 코치. 그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의 자세를 잡아주고 있었죠.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으며 아이의 팔을 조정하는 손길은 매우 정확했어요. 소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총을 단단히 쥐었어요. 표적을 겨누며 방아쇠를 당기자 총성이 공터에 울렸지만 소년은 표적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김 코치는 꾸짖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고 소년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멀찍이서 한동안 지켜보았어요. 그 주변에는 5명 정도의 아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모두 집중한 눈빛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연습하고 있었죠. 김 코치는 아이들 사이를 천천히 오가며 조언을 하고 자세를 바로잡아 주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끄는 힘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에게 다가갔어요. 김 코치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기자님이시죠? 네, 올리버 헤이즈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악수 대신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김우진입니다. 여기 참 흥미롭네요. 솔직히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사격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의 말을 노트에 적으며 문득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사격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양이 하늘 낮게 걸려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마른 풀밭 위로 퍼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는 조용했고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어요. 아이들은 자세를 연습하고 있었고 몇몇은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몸을 흔들거렸어요. 저는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총을 잡는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한 소년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총은 적이 아니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존중하며 다루면 그만큼 응답할 겁니다. 갑자기 고요함이 깨졌어요. 자갈 위를 밟는 발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영국 군인들 한 무리가 사격장으로 들어왔고 그들의 제복은 단정했고 존재감은 상당했어요. 맨 앞에는 날카로운 턱선과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미소를 가진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홉킨 중사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곳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한국인 코치가 뭐든 명중시킬 수 있다고요. 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김우진입니다. 이곳은 자랑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훈련과 정밀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어요.
훈련이라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경쟁해보죠. 가볍게 물론입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직접 보고 싶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격은 자존심을 겨루는 놀이가 아닙니다, 중사님. 이는 존중을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호킨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질 것 같아 두려운 겁니까? 그는 조롱 섞인 말투로 도발했어요. 아이들은 연습을 멈추고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들의 마음속에 묻지 않은 질문들이 들리는 듯 했어요. 코치님이 두려운 걸까? 물러서는 걸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좋아요, 호킨 중사님.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한다면 힘이나 우위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정밀함만으로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호킨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거라면 좋아요. 누가 더 나은 사수인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50m 거리의 울타리 기둥 위에 사과 5개를 올려놓았어요. 군인들과 아이들이 느슨한 원을 그리며 둘러섰고 공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속삭임과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눈앞의 일에 집중했어요. 자리에 서서 총을 들어 숨을 고르게 했어요. 모든 사격은 신중하게 이루어졌고 총성이 울리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5. 모든 사과가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총을 내렸을 때 군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킨의 미소는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그래도 그는 자신 있게 나서서 총을 들었어요. 첫 번째 사격은 좋았어요. 사과가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세 번째에서 그의 탄환은 사과 가장자리를 스쳤고 사과는 울타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어요. 이를 악물고 다시 조준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주변의 속삭임은 더 커졌어요.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감탄이 묻어나왔어요. 그러나 호킨은 패배를 쉽게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속임수를 쓴 거군요. 그가 소리쳤어요. 누가 매번 그렇게 완벽하게 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완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사님. 집중과 존중의 문제입니다. 서두른 사격은 무모한 사격입니다. 호킨은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늙은이. 자신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나보다 낫다고요? 아이들은 뒤로 물러났고 아까의 흥미는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 있었어요. 군인들도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누가 더 나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위험해질 뻔했어요. 호킨은 다시 화를 내려는 듯 했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그의 팔에 손을 얹었어요. 중사님, 이제 그만 떠나시죠. 그 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호킨은 망설이다가 턱을 굳히며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섰어요. 그의 부하들도 뒤를 따랐어요. 그들의 모습이 먼지 날리는 길 저편으로 사라지자 아이들이 제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어요. 코치님,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냥 이기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란다. 힘들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야. 바람이 불어와 근처 나무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태양은 더 낮아져 사격장을 주황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일어나며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어요. 자, 손뼉을 한번 치며 말했어요. 연습으로 돌아가자. 아직 배울 게 많다. 아이들은 다시 자리에 돌아가 집중해서 자세를 잡고 총을 잡는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그들을 보며 저는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오늘은 단순히 사격을 배우는 날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인격에 대한 교훈이 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길 바랐어요. 하루가 이상하게 시작됐어요. 마치 공기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묘한 정적이 감돌았죠.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 찼고 구름이 어딘가 불안하게 뒤섞이고 있었어요. 저는 캠프 끝자락에 서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걸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말소리도 작았고 움직임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죠. 그때 제 학생 중 한 명인 준이가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겁에 질려 크게 떠 있었죠.
코치님, 준이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뒤를 돌아보며 누가 따라오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어젯밤에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진짜 총알을 쓴대요. 사냥 연습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이 진짜 탄환 근처에 있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저는 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잘 말해줬어요. 아주 잘했어요. 제가 말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이 아이들은 훈련과 팀워크를 배우러 온 거지 무모한 어른들 장난에 휘말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바로 지역 당국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똑똑히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공무원이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들이 개입하기엔 이미 늦을 수도 있었어요.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햇살이 막 떠오를 무렵 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캠프의 넓은 공터로 모았어요.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어요.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죠. 오늘은 사격장에 가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신 여기서 안전훈련을 할 겁니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었죠. 아이들을 몇 개의 작은 그룹으로 나누고 기본적인 안전훈련을 시작했어요. 몸을 낮추는 방법, 은신처를 찾는 법,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연습했어요. 원래 계획했던 훈련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훈련이 한창일 때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머릿속에 홉킨과 그의 부하들이 떠올랐어요. 무책임하게 총을 다루며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했죠. 상상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훈련을 마치고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숙소로 돌려보냈어요. 여기 계세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어요. 저는 사격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했죠. 가까이 갈수록 총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드디어 도착했을 땐 눈앞의 광경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홉킨과 그의 부하들은 웃고 떠들며 즉흥적으로 만든 표적들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어요. 맥주캔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어린 군인들이 돌아가며 그걸 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혼란이었죠. 그리고 이 혼란을 끝내야 했어요. 그만해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공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홉킨은 언제나처럼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왔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그는 비꼬듯 말했어요. 아이들, 코치님이 웬일로 여길 다 오셨나? 이제 끝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홉킨은 웃었지만 눈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비쳤어요. 진정하세요, 코치님. 그냥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재미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여긴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이런 걸 볼 필요도 근처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젊은 군인 중 한 명이 중얼거리듯 무언가를 말했어요. 홉킨은 다시 비웃으며 말했죠. 그래서 코치님이 뭘 할 건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까운 통나무 위에 올려둔 맥주 캔들 쪽으로 걸어갔죠. 총을 들어서 장전을 확인한 뒤 조준했어요. 그리고 단번에 5발을 쐈죠. 캔들은 하나씩 산산조각이 났어요. 공터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홉킨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충격에 휩싸인 표정만 남았어요. 저는 총을 내리고 그들을 돌아봤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여러분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줄 아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아니라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홉킨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얼굴엔 분노가 어렸지만 더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이긴 거였죠. 저는 뒤돌아서 캠프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캠프로 돌아오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위험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불 옆에 앉아 하루를 곱씹어 봤어요.
미래를 지키는 건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싸움을 선택하는 것이었죠. 하늘을 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변함없는 그 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은 안전했어요. 그거면 충분했죠. 아침 햇살이 금이 간 창문을 통해 훈련실 바닥에 금빛 줄무늬를 드리웠어요. 공기에서는 나무 광택제와 금속의 은은한 냄새가 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익숙해진 향기였죠.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소총을 조립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에 따뜻함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들은 처음 만났던 산만하고 불안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의도적이었고 모든 숨이 조율된 듯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이들의 성장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건이었죠. 소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졌어요. 일이 있던 날 저녁까지 마을 전체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를 가든 속삭임이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의심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조금 더 오래 머물며 저를 평가하는 듯 했어요. 작은 시장에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잦아졌어요. 조금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겸손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존경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믿음의 불꽃 같은 것이 보였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제게 다가오는 태도에서, 훈련 중 더 열심히 자신을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진정으로 얻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건이 있던 다음 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어요. 저는 훈련실 앞에 서서 두 손을 뒤로 모았어요. 아이들은 제 앞에 모여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제 일어난 일은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훈련실은 고요했어요. 심지어 평소 제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던 지호조차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이 저를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졌지만 반가웠어요. 규율은 단지 목표를 맞추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저 밖의 세상은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항상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잠시 멈춰 말을 가라앉혔어요. 그런 다음 작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자, 이제 오늘의 훈련에 그 규율을 적용해 볼까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올리버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가 나타난 것은 놀랍지 않았어요. 사건 이후 그는 항상 주변을 맴돌며 노트북을 끼고 다녔으니까요. 그의 끈질김은 인정해야 했어요. 장비를 정리하던 중 그는 다가왔어요. 김 코치님, 그는 전보다 더 공손한 어조로 말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 말하세요. 마을 회의가 있어서요. 올리버는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펜을 들고 있었어요. 어제 왜 그냥 물러서지 않으셨나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랬을 텐데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그 아이들은 제 책임이니까요. 결국 말했어요. 그들에게 사격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올리버는 열심히 적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요? 처음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잖아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들이 저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죠. 낯선 사람이 와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사격을 통해 규율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저라도 의심했을 겁니다. 잠시 멈춘 후 덧붙였어요.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가지죠. 이제 그들도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퍼즐 조각을 맞추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요. 그 주가 끝날 무렵 마을 회의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저에겐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지원 덕분에 낡은 장비를 수리하고 새 소총 몇 자루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제가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훈련 세션 사이사이 회의,
그리고 가끔 올리버와의 인터뷰까지 하다 보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런 일이 주는 보람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해가 지고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 무렵 저는 훈련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희미하게 귓가에 맴도는 듯 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지난 몇 주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어요. 제 생각은 한참 동안 정적 속에 머물렀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저를 깨웠어요. 문 앞에는 큰 학생인 민지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문간에서 망설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코치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손으로 셔츠 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저는 살짝 찡그리며 물었어요. 뭐 때문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요. 남아주셔서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녀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니까요.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발전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더 나은 사격 선수가 되는 것 이상이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자랐고 팀워크가 강화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존중도 깊어졌어요. 그들을 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부심을 느꼈어요. 마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어떤 부모님은 훈련을 지켜보기도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어요. 이 모든 지원이 압도적이었고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지역대회 날이 다가왔어요. 아이들은 긴장했지만 잘 숨기고 있었어요. 경기장에 도착하자 저는 그들을 모아 둥글게 섰어요. 기억하세요. 저는 말했어요. 이건 단지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당당히 고개를 드세요. 저는 이미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이 경기에 나설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관중을 놀라게 할 만큼 우아하고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단지 목표를 맞춘 것이 아니라 존경을 얻었어요. 하루가 끝났을 때 우리 팀은 여러 개의 메달을 얻었어요. 그러나 가장 돋보였던 것은 스포츠맨십 상이었어요. 이 상은 대회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 팀에게 주어지는 상이었어요. 상을 받을 때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한 모든 것의 증거였으니까요. 마을에서는 조촐하지만 진심 어린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아이들의 성취는 공동체의 자부심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그들의 웃음과 미소를 보며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사격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위한 기반을 세우고 평생 지속될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올리버의 기사가 나왔어요. 제목은 소총으로 책임을 가르친 남자였어요. 잘 쓴 글이었고 깊이 생각한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기사를 읽으며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들의 회복력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훈련실이 텅 비고 세상이 숨을 고르는 듯한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곤 했어요. 존경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음과 결의로 가득한 이 작은 마을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장에서는 김 코치가 마을과 아이들로부터 점차 신뢰와 존경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건 이후 소문이 퍼지면서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도 그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훈련을 통해 기술뿐만 아니라 규율과 책임감을 배웁니다. 김 코치는 아이들에게 존중과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지역대회에서 메달뿐 아니라 스포츠맨십 상을 받으며 모두의 존경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사격 훈련이 아닌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의미하며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스포츠와 훈련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존경과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아이들이 성장하고 마을이 변화하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작은 행동 하나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